안녕하세요, 비트TV입니다. 비트코인이 친환경적이지 않다고 이야기했던 일론 머스크, 그리고 비트코인을 완전 사랑하는 잭 도로시. 잭 도로시는 트위터를 떠났고, 그리고 9%의 지분을 인수를 해서 일론 머스크는 트위터의 최대 주주가 됐고, 참 있는 놈들은 어떤 생각들을 하고 사는지 모르겠어요. 일론 머스크도 그렇고 잭 도로시도 그렇고 비트코인 암호화폐에 미쳐 있는 것 같습니다. 본업은 생각도 하지 않고 오로지 비트코인. 여러분들은 오로지 비트코인까지는 아니죠. 항상 하시는 일을 일단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제 영상 듣는 시간에는 어느 정도 암호화폐를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잭 도로시나 일론 머스크와 같은 사람들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들이 항상 일상에 먼저 충실하시고 그 다음에 얼마나 떨어졌지? 얼마나 올랐지? 이 생각을 하시는 게 충분히 좋습니다. 그렇게 말들이 많았던 POW 작업 증명 방식의 비트코인이 코딩을 바꾸어서 지분 증명으로 바꾸는 게 아니라 친환경 에너지를 사용을 해서 비트코인 채굴을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아직 비트코인 블록 생성을 해보지는 않았겠지만 아직까지는 시도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잭 도로시, 아담 백, 일론 머스크까지 온통 친환경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죠. 그것도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의 기술로 태양열 채굴장을 짓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될련지 참 점점 흥미로워집니다. 이 이야기도 역시 비트코인 2022년 컨퍼런스에서 아담 백 블록스트림 창업자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국 텍사스주에 있는 테슬라의 태양열 설비와 배터리로 구동되는 가상자산 채굴장 파일럿 버전을 건설하고 있답니다. 충분히 긍정적이고 호재 뉴스죠. 이게 가능하다면 유럽에서도 조용할 거고 또 미국에서도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내겠죠. 이제 밴시키려는 이유가 사라지잖아요. 방금 전에도 이야기 드렸지만 테슬라의 발전 설비와 배터리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에너지를 소비하는지 체크를 하고 기타 등등 채굴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운영 데이터는 실시간으로 공개를 할 예정이다. 그리고 이렇게 나오는 실시간 데이터들은 이 자체로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어쨌든 이 역사적인 사건은 그동안 비트코인 채굴이 친환경적이지 않다는 비판에 정면 돌파를 하고 있죠. 스웨덴, 독일, 스페인, 특히 유럽에서 굉장히 많은 반대를 했는데 이게 가능하다면 그들이 반대할 이유가 또 하나가 사라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도 비트코인을 다시 받아들일 수 있겠죠. 태양열 채굴장에서 블록 형성이 되고 이게 지속 가능만 하다면 정말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들은 이 프로젝트는 비트코인 채굴이 탄소 배출 제로 전력 인프라에 자금을 지원하고 미래를 위한 경제 성장을 구축할 수 있다는 우리의 증명을 분명히 증명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비트코인도 이더리움도 어떤 형태로든 점점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기사는 여기까지만 보시고요. 업비트 한번 봐볼까요? 무슨 코인이 좀 오르고 해야지 이것도 같이 이렇게 보고 이야기를 드리는데 계속 가격은 하락을 하는데 같이 보고 이야기 드리는 것도 조금 민망하긴 해요. 미국에서 저렇게 금리 때문에 전 세계 금융시장을 갖고 노는데 비트코인이 왜 나왔는지 여러분들은 그 철학에 관해서 지금은 충분히 이해를 하셨죠. 이 꼴 저 꼴 보기 싫으니까 비트코인을 만든 겁니다. 디지털 안에서의 거래가 많아지고 중재자, 중개인, 신뢰할 수 있는 제3자, 기관 이런 것들의 간섭을 받기 싫어서 나온 게 비트코인인데 아직까지는 그 독립적인 행보를 행하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중재자 없는 거래, 그것도 디지털 안에서. 그게 쉬운 건 아니죠, 결코.
여러분들은 거래소를 볼 때 어떤 식으로 보시나요? 저는 일단 거래량을 보기도 하지만 첫 번째 누르는 게 이렇게 전일 대비 상승폭이 큰 코인을 정렬을 해서 보는 게 습관이 되더라고요. 엔진 코인이 8%, 찔리스도 4%, 이더클이 3% 정도 올랐고, 이게 빨간불이라고 그래서 지금 기분 좋아할 상황들은 아니죠. 저뿐만 아니라 요새 보니까 암호화폐 블록체인 관련 조회수가 현저하게 떨어지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거의 몇 달간은 오른 것 같지도 않은데 점점 떨어지기만 했으니까. 제가 생각하는 비트코인의 신저점은 33,000불인데 33,000불에서 한 번, 그리고 37,000불에서 한 번, 이렇게 두 번의 펌핑 외에는 별다르게 쭉 올라간 적은 없기 때문에 굉장히 지루하시겠죠. 그거는 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메이저 알트코인들이 좀 상승을 해서 시황이 좋아야 되는데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미국이 저렇게 금리 가지고 장난을 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별 이벤트는 없는 것 같고, 애플은 지금 954원이네요. 도지도 좀 올라가나 싶더니 여전히 같이 하락을 했고, 그래도 이런 와중에도 제 영상 꾸준하게 시청해주시는 많은 분들께 다시 한번 또 감사드립니다. 업비트를 좀 보고 이야기를 드리려고 했는데 별로 볼 게 없네요. 자, 업비트도 여기까지만 보시고요. 방금 전에도 이야기 드렸지만 미 연준이 금리 가지고 계속 장난을 치고 있지만 미 연준의 달러 놀이가 이제 막을 내리면 비트코인은 달에 갈 것이다 라고 억만장자 마이크 노보그라츠가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새 인양반이 굉장히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이분도 역시 2022년 비트코인 컨퍼런스에서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을 약간 씹었고, 제롬 파월의 공격적인 인플레이션 대응 정책을 중단하게 되면 비트코인은 달로 간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노보그라츠는 비트코인의 기본은, 비트코인의 철학은 신뢰의 단절에서 나온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하는 말이 더 이상 신뢰의 기준이 될까요? 여러분들은 아직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신뢰의 기준이 이제 디지털화가 되어버렸죠. 사람들은 이제 사람이 사람에게 하는 말을 믿지 않고 무엇을 믿고 따르고 있을까요? 데이터를 믿고 따르고 있습니다. 저도 노보그라츠와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들의 달러 찍기 놀이가 조금이라도 중지하게 되면 비트코인은 그 빛을 충분히 발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달러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졌고 달러를 신뢰하지 않는 국가들이 더욱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태초부터 잘못된 통화 정책이죠. 제가 보는 달러의 관점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인간이 만들어낸 가장 큰 탐욕의 매개체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XRP 뉴스는 별다른 이벤트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날씨가 거의 초여름 날씨더라고요. 저도 산책을 좀 하고 꽃 구경도 좀 갔다 왔는데 정말 덥더라고요. 주말 잘 마무리하시고 또 충분한 휴식을 가지시고 내일 또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입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또 시작하시려면 잘 쉬셔야겠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저를 힘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비트TV였습니다.